반갑습니다. 강철 선생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이게 모의고사 기출문제고요. 2021년 3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수학 21번에 나온 문제네요. 2학년 모의고사라고 해도 3월 모의고사예요. 3월 모의고사는 1학년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21번 문제네요. 21번 문제면 킬러급 문제라고 부르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상위권 학생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적힌 10개의 의자가 배열이 되어 있대요. 보니까 뒷줄에 7개, 앞줄에 3개 이렇게 있네요. 두 학생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뭐 A, B, C, D, E라고 합시다. 이렇게 5명이 있는데 다음 규칙에 따라서 10개의 의자 중에 서로 다른 5개의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네요. 자, 가족권을 보면은 A의 좌석 번호는 24 이상이 돼야 된대요. 24 이상이면 24 또는 25 이렇게 2개 중에 하나에 앉아야 된다는 거고, B의 좌석 번호는 14 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14 이하면 자, 11, 12, 13, 14 이렇게 4개 중에 하나에 B가 앉아야 된다는 거죠. 자, 나 조건을 보면은 5명의 학생 중에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이 되면 안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좌석 번호의 차가 1이 되면 양 옆으로 이웃해서 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조건을 보면은 자,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0이 되면 또 안 된대요. 자, 좌석 번호의 차가 10이 된다는 건 앞뒤로 이웃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나랑 다 조건을 합쳐보면 그냥 이웃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런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가 킬러급으로 나오면 딱히 풀이 방법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그냥 차근차근 세 보면 돼요. 세 보다 보면 어떤 규칙성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빨리 셀 수 있는 정도의 요령, 그 정도 요령만 부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경우의 수 문제가 21번쯤에 나오면 안 풀어본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차근차근 규칙에 맞춰서 세어보면 된다. 그러면 자, 학생 5명이 A, B, C, D, E 이렇게 있는데, 자, A는 뭐래요? 24 또는 25에 앉아야 된다 그러죠? 그러면은 A가 24에 앉을 때부터 한번 세어봅시다. 그러면 A가 24에 이렇게 앉으면 지금 23, 25, 14 이렇게 세 자리에는 아무도 못 앉는 거죠.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B가 11에 앉는 경우부터 한번 봅시다. B가 11에 앉았어요. B가 이렇게 앉으면 12는 또 못 앉는 자리가 되네요. 그러면은 C, D, E가 나머지 의자 4개 중에 3개에 앉아야 되는 건데, 이 경우는 어때요? 의자가 정해져 버리죠. 어차피 뭐 13, 15, 17 이렇게 앉아야 되죠. 16에 앉게 되면 이웃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3명을 세 자리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니까, 자, 여기에 들어갈 게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여기에 들어갈 게 2개 중에 하나, 여기에 들어갈 게 하나로 정해지면서 몇 개의 경우다? 6개의 경우 3팩토리얼 해서 3p3이라고 해도 되고 3팩토리얼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6가지의 경우가 있다. 그럼 이번에는 B가 12에 앉는 경우를 한번 해봅시다. B가 12에 이렇게 앉으면 지금 11하고 13에는 못 앉게 되는 거죠. 그러면 15, 16, 17 남는데 이거는 이웃하지 않게 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경우가 없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B가 13에 앉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2번은 앉을 수가 없고, 그럼 이것도 의자가 어떻게 돼요? 정해지죠. 11번, 15번, 17번 의자에 3명이 앉는 경우니까 어떻게 돼요? 자, B가 13인 경우도 여기에 3팩토리얼 해가지고 몇 가지다? 6가지의 경우가 있다. 그리고 B가 14에는 못 앉죠? A가 24번에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B는 14는 될 수 없으니까 A가 24인 경우는 12가지 경우로 끝이 났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A가 25에 앉으면 즉 24번이랑 15번은 아무도 못 앉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B가 11번인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남은 의자 5개 중에 3명이 앉아야 되는데 지금 이쪽 3개는 어떤가요? 나란히 있죠. 얘네들은 앞뒤로 이웃하고 얘네들은 양옆으로 이웃하니까 23과 14에 앉아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16과 17 둘 중에 하나에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의자가 어떻게 뽑히는 거예요? 23, 14 고정이고 16이 될 수도 있고 23, 14, 17이 될 수도 있고 해서 2가지 경우가 있네요. 그러면 A가 25고 B가 11인 경우는 자, 2가지 의자를 뽑는 경우의 수가 2가지고 그거 하나하나당
CDE가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만큼씩 있을 테니까 몇 가지 경우다? 12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B가 12인 경우, 그러면 11번과 13번은 못 앉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자를 뽑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의자를 뽑는 경우의 수가 이거랑 똑같이 두 가지 경우가 되고, 그리고 각각 3팩토리얼만큼씩 있겠죠. 그럼 B가 12인 경우에도 2 곱하기 3팩토리얼 해서 12가지 경우가 있겠다. 자, 또 이번에는 B가 13인 경우 한번 봅시다. 그러면 12, 23, 14 이렇게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네요. 그쵸? 11, 16, 17 의자 3개가 남아있는데 여기에 이웃하지 않게 앉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 B가 13인 경우는 없고, 자, B가 14인 경우 봅시다. B가 14인 경우에는 13에 못 앉죠? 그러면 요 5개가 남아있는데 11, 12는 이웃해 있고 16, 17이 또 이웃해 있네요. 그러면 23은 무조건 앉아야 되죠. 고정이고, 요거 둘 중에 하나 앉아야 되고, 요거 둘 중에 하나 앉아야 되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의자를 뽑는 경우가 총 몇 개 있어요? 총 4개가 있겠죠. 그거 하나하나당 CDE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만큼씩 있을 테니까 24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12에다가 36에다가 60이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 치고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네요. 근데 뭔가 정형화된 유형의 문제만 풀던 학생들은 이렇게 안 풀어봤던 유형이 나오니까 좀 당황했을 수는 있겠죠. 그래도 경우의 수 문제는 딱히 풀이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주로 고난이도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 풀이 방법은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세어보면 돼요. 세어보다 보면 규칙성이 좀 나와가지고 조금 더 빨리 세어볼 수 있다 정도의 요령만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쌤은 또 다른 문제 풀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끝.